안녕하세요. 저는 조합에 반대하는 신사모 등의 비대위 단체가 아닌 일반 조합원임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아파트는 쉽게 말해 둘 이상의 시공사, 즉 건설업체가 합작하여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컨소시엄은 조합원에겐 전혀 장점이 없고 컨소시엄으로 시공할 경우 조합원들이 수억 원의 금전적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소시엄은 오직 시공사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단독 시공과 컨소시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진행 속도입니다. 단독 시공은 의사결정 구조가 단일화되어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가능합니다. 반면 컨소시엄은 참여 시공사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서 의사결정이 느리고 사업 속도도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감재 수준입니다. 단독 시공은 회사의 단독 브랜드를 적용하는 만큼 회사 브랜드 가치를 위해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반면 컨소시엄은 참여 시공사들이 이익을 나눠야 하므로 각 회사의 하위 기준으로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단독 시공은 책임 소재가 한 곳이기 때문에 시공 및 하자 보수 등이 명확합니다. 반면 컨소시엄은 시공사들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책임감 있는 시공 및 하자 보수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단독 시공은 인지도 높은 1군 단일 브랜드 적용으로 주변 단지와의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반면 컨소시엄은 제2의 단지명 적용 등 향후 시세에 있어 주변 단지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조건입니다. 단독 시공은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이 가능해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제시하는 사업 조건 역시 우수합니다. 반면 컨소시엄은 시공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단독 경쟁보다 사업 조건이 떨어집니다. 그럼 단독 시공사로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입찰 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단독 시공사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소시엄에 대한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독 시공사로 선정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사업 속도는 전혀 늦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가 단일화되어 매우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는 것이 서울시내 재개발 절차지만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 시공사 선정 시 전체 사업 속도는 전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컨소시엄 불가 규정 추가 후 아무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 1구역은 공사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지입니다. 이는 단숨에 건설사 실적 순위를 바꿔버릴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컨소시엄이 불가하게 되면 각 시공사, 즉 건설사들끼리 서로 좋은 사업 조건을 조합원들께 홍보하며 시공사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여 입찰에 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컨소시엄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컨소시엄도 장점은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미분양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컨소시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림 1구역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림 1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이 없고 미분양 위험이 없을 정도로 황금 입지를 자랑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어떻게 대응했나요? 먼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한남 3구역과 가련 1구역은 컨소시엄 반대 결의서를 받아 컨소시엄 시공을 저지하여 단일 건설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남 3구역은 구역 내 현대백화점 입점, DH 최고급 브랜드 사용 등 조합원의 엄청난 이익이 되었습니다. 반면 상계 2구역은 온라인상으로는 조합원의 반발이 거셌지만 컨소시엄 반대 결의서를 총회 이전에 미리 받지 않아 컨소시엄 허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리 행동해야 컨소시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배포하는 이유는 시공사들의 담합과 마찬가지인 컨소시엄을 반대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